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3일 수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느덧 6월의 초입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이 견인하는 유례없는 경제적 환희와 동시에 멈추지 않는 전운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형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대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계 정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기술의 진보와 역사의 반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지정학적 갈등과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리를 긴장하게 하거든요. 마치 19세기 말 기술 혁신이 정점에 달했던 벨 에포크 시대가 이면의 갈등을 품고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실체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남은 임기 4년 동안 국정 운영의 속도를 2배로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제와 외교 모두에서 강한 의지를 보였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 정책성과 확대와 첨단 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9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정례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외교 강국으로의 도약을 천명했죠. 이는 과거 1970년대 한국이 중동 건설붐을 통해 국가적 위상을 높였던 제1차 외교적 영토 확장에 비견될 만한 행보입니다. 다만 내일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막판기 싸움이 치열한데 중도층 이탈을 우려해 접전지 방문을 자제하는 전략적 행보가 눈에 띕니다. 경제 지표는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8,9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죠. 종가 기준으로도 8,801.49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동력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내일 한국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들과 피지컬 AI를 논의한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들이 폭등했거든요. 마치 1840년대 미국의 골드러시, 당시 금광 자체보다 채굴 장비 산업이 번창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 증시는 AI라는 거대한 금광을 캐기 위한 지능형 로봇이라는 도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핵심 장비인 EUV 도입 절차를 34일에서 9일로 대폭 단축한 것도 이 가속도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소비 양극화 문제는 여전해 보입니다. 1분기 지표를 보면 저소득층은 식료품비에 허덕이는 반면 고소득층은 자동차와 해외여행에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K자형 양극화인데 이는 1920년대, 광란의 20년대, 당시 미국이 겪었던 극심한 빈부격차와 유사한 흐름입니다. 기술이 만드는 부가 사회 전반으로 흐르지 못하고 특정 계층에 고이는 현상을 경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군요. 네, 미국을 AI 분야의 절대적 리더로 굳히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술 패권을 안보의 핵심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인사입니다.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 국장을 국가정보국장 대행으로 임명했는데 정보 분야 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과거 19세기 미국에서 충성도에 따라 관직을 나누던 역관주의 전통이 현대적 안보 위기 속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민감한 시기에 정보 수장의 전문성 논란은 정무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동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평화 협상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의 보도가 엇갈리고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단 보도를 부인하며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하며 판세가 흔들리고 있죠. 경제적으로는 재무부가 이란의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노비텍스를 제재하며 자금줄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대영 제국이 적대국의 해상 무역로를 차단했던 해상 봉쇄가 현대의 디지털 금융 봉쇄로 진화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영국과의 외교적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국가적 장기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네, 왕이 부장이 영국 외교장관과 제11차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무역과 AI, 기후변화 등에서 실용적 협력을 꾀하고 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제15차 5개년 계획 입법 준비에 착수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과거 진시황이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의 기틀을 세웠듯 현대 중국도 금융안정법과 국유자산관리법 등을 통해 시스템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고속철도와 항만 클러스터 등 인프라 성과를 과시하며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심해 잠수정 펀더우저 소식이 들리네요. 제곱미터당 10,000톤의 수압을 견디는 기술력인데 이는 중국이 우주뿐만 아니라 심해라는 새로운 영토에서도 패권을 쥐겠다는 의지입니다. 다만 최근 인난성 다리시에서 노점상 단속 중 발생한 물리적 충돌 사건이나 남부 지역의 폭우 비상 대응 등은 거대 국가를 운영하는 중국 당국의 고심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는 신경제 지수가 소폭 하락하며 노동력 투입 감소라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국가 상징인 국기를 보호하는 법안을 승인하며 보수적인 색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국기 손괴제를 신설했는데 이는 일본 내 애국주의 결집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중국의 신군국주의 비판을 허위라고 반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19세기 말 메이지 일본이 서구 열강에 맞서 국가 신도를 강조하며 결집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안보 측면에서 일본은 이제 수동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일본 역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67,000엔을 돌파했군요. 네, 엔비디아의 신형칩 발표와 엔스로픽의 기업 공개 소식이 일본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주식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인구 지표는 충격적입니다. 인구가 5년 전보다 300만 명 넘게 줄어들며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거든요. 경제적 호황과 인구 절벽이라는 극단적 대비는 마치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지만 뿌리가 타들어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이에 국민민주당은 식료품 소비세 0% 등 파격적인 민생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77.2%에 달한다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입니다. 필수품 물가는 무려 113% 넘게 올랐습니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 상황을 연상케 할 정도로 민생이 파탄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은 시위대를 처형하며 공포정치를 이어가고 있고 학생들은 대학 입시 정책 변경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가디르 축제 같은 종교 행사를 통해 결속을 꾀하고 있지만 경제적 고통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 경랑 속에 있습니다. 의회 해산 법안이 통과되어 조기 총선 가능성이 커졌네요. 네, 오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총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10월 7일 사태에 대한 국가조사위원회 설립이 승인되었고 예비군들의 정신적, 재정적 고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가 국가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기술주 중심의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시 국가 AI 본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리더십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영국 소식 묶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키이우 등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며 전쟁의 포화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된 이번 공격은 보복 성격이 강합니다. 러시아는 전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안화 표시 국채까지 발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러시아 경제가 중국 금융망에 급속히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입니다. 11월까지 항공유 수출을 금지한 것도 정유시설 공격에 따른 내부 결속 다지기로 보입니다. 영국은 중국과의 전략 대화를 통해 실리를 챙기는 모습입니다. 네, 베이징에서 제11차 전략 대화를 열어 금융과 에너지를 논의했습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업 지불 법안을 제출하며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섰죠. 주목할 점은 영국의 넷제로 경제가 1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보고서입니다. 이는 과거 석탄 산업이 이끌던 영국 경제가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새로운 동력으로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글로벌 단신입니다. 미국에서는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되어 재난 대비가 한창입니다. 오클라호마와 텍사스 등지는 산불과 악천후 피해 복구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디즈니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 계획을 발표했네요. 한편 일본에서는 X 등 SNS 기업들이 게시물 삭제 현황을 처음 공개했는데 신고 대비 조치율이 너무 낮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관광공사가 DMZ 평화의 길걷기 행사를 준비하며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오늘 박 작가님과 함께 전 세계 구석구석을 훑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온 경제적 성취와 지정학적 긴장이 공존하는 복잡한 하루입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숫자는 역대 최고를 말하지만 역사는 내실을 보라고 속삭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시의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인구 문제, 소득 격차,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눈앞의 수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이면의 흐름을 읽는 해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